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 사원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새벽 2시 24분이고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낮 12시쯤에 어디 갈 데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 뭔가 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영상 찍으려고 해요. 제가 약간 요즘에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뭔가 느낌이 좀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영상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내용이 심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최대한 솔직하고 진솔하게 좀 소통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랬던 것도 있고 되게 어릴 때 같은 경우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동성 친구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다니고 좀 그랬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하고 싸운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저하고 이렇게 연락 두절된 친구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싸운 이유가 되게 저 입장에서는 심각해서 싸웠던 건데 제가 30대가 되니까 그 이유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참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유인데 내가 약간 좀 어렸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고 이제 인연이라는 게 끝까지 지속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심각한 그런 느낌과 30대, 40대 돼서 느끼는 그 심각함의 정도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는 누가 내 욕을 했네 얘가? 그럼 되게 기분 나빠서 진짜 머리채를 막 쥐뜯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내 욕하는 게 물론 신경이 안 쓰이면 거짓말이죠. 근데 진짜 그게 아무렇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내가 겪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겪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음으로써 내가 그게 알게 되니까 간접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최고의 경험이 정말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겪지 않고 내가 시행착오를 안 겪고 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귀한 거죠. 엄청나게 감사하죠. 근데 저는 간접 경험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뭔 소리냐면 내 주변인이 겪은 그 안 좋은 간접 경험을 내가 했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되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겪는 것도 되게 괴로운데 상대방이 그 일을 딱 겪잖아요? 그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일을 겪으면 이게 진짜 멘탈이
나도 같이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 감사하지만 이게 상대도 고통이고 나도 고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경험이 좋은 거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괴로움도 느끼면서 습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역학적으로 좀 편인성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좀 괴롭다는 거는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 밑바닥을 친 케이스들을 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친구나 타인을 통해서 밑바닥을 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서 약간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한 그 대학 후배와 사업을 같이 했는데 그 후배가 통수치고 그 회사를 냠냠했다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남자를 누가 뺏어간다든지 그런 것들. 이게 되게 어쨌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사례도 제가 많이 좀 간접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사람 때문에 밑바닥 치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릴 때는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좀 귀하게 자란 사람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구분을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좋고 싫고 그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올리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짝 가이드라인만 조금 제시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걸 적용하실지 말지는 여러분의 상황과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잘 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뭐 제가 뒷담 깠네, 뭐 누가 뭐 했네 이런 걸 다 떠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사람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 말로는 나는 너를 생각해. 뭐 이렇게 할 순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인지 아닌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제가 겪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조금 살짝 조금 각색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보면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알게 된 친구라고 말하긴 그렇고 좀 알게 된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는 이제 멋모르고 걔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그 친구의 말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혹은 안 좋은 생각으로 조언해준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뭔가 에너지나 궁합이 안 맞았는지 내가 그 친구의 말대로 하다가 손실을 본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식이냐?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길 가다가 시비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시비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좋게 그냥 넘어가자고 말을 했죠. 근데 그 친구는 나는 사과 안 하겠다고 내가 뭐하러 사과를 하냐고 하면서 끝끝내 저렇게 그냥 무식하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좀 왔어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가가지고 제 친구가 조금
기분이 많이 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했다면 정말 정말 인생에서 후회되는 그 순간으로 남지 않나. 굉장히 제가 하는 일에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는 좀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살짝 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한테 피해가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의 10번 가까이 그렇게 피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도 참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게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이렇게 싸울 것도 자시고도 없고, 그냥 좋게 그냥, 연락을 안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좀 안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친구 딴에는 이제 나를 생각해서 했던 건데, 모르죠.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들어가 봐야지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의 말을 들어서 정말 도움되는 게 1도 없었다. 그리고 조언을 안 하면 되는데, 지속적인 조언 때문에 뭔가 가스라이팅 나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나를 잘 되기 위한 그런 조언이라는 게 명확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니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좀 나한테 너무 정신적, 물질적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됐다고 반드시 그 친구가 평생 친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만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노력을 안 하면 그 역시도 언젠가는 서로가 노력을 안 하는 순간에는 끊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그 구독자님하고 소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대략적으로 각색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되게 오래된 친구, 진짜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중마고 수준이죠?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당연히 오래된 친구니까 빌려줬겠죠? 근데 빌려줬는데 그 즉시 잠수를 탔다고 해요. 근데 연락이 아예 되질 않는다고 해요. 그냥 카톡부터 차단을 그냥 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정말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배신감이 들 것 같죠. 진짜 인류에도 바사삭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도 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먹고 살기가 좋았잖아요. 사실 돈 벌기도 쉽고 투자하기도 쉽고 돈 될 만한 게 잘 보이죠. 하지만 요즘엔 어때요? 경기 안 좋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2023년 정도에는 다들 와, 이게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좀 피해를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 든 건데,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살짝 언급을 했을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꼭 만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메신저도 하나도 소통을 안 하고 뭐 그런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3년 이상 기준으로 그랬던 사람은 저는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이상한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돈 빌리려고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뭐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뭐 좀 불순한 의도? 약간 그런 간접 경험들을 제가 좀 많이 해서 조금 되게 예민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3년 이상 나하고 연락을 안 했는데 나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저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으면 그 전의 상태,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긴 그 상태에서부터 발전이 많이 되고 좀 흔히 말하는 잘 나간 상태여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 상대방과 연락을 안 한 그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야겠죠? 저는 조금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싸웠던 친구가 있어요. 제 잘못은 아니었고요. 그 친구의 잘못이었고 그 친구가 오해를 많이 사서 연락 끊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3년 이상? 더 넘죠.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5년 동안 연락을 안 해보니까 그 친구와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또 각별했거든요. 되게 그립죠. 엄청나게. 생각나고요. 당연히. 보고 싶죠. 생각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5년 동안 연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전화, 만나는 거, 문자, 뭐 카톡 이런 거 다 포함해서 SNS까지 심지어. 그니까 완전 이방인이죠. 그 친구에 대해서 오랜만에 소식을 아는 거는 그냥 SNS 같은 거 아니면 뭐 누가 얘기해줘서는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원칙을 좀 깨고 연락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누가 번호를 알려줘서 그랬나? 근데 그 친구와 싸웠던 이유를 사실 좀 까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당시는 좀 심각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네. 뭐 언제 한번 얼굴 보자. 이렇게 나가서 얼굴 보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뭐랄까 다시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싸웠던 그 행동이 그때 싸웠었던 그 이후의 행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싶었죠.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진짜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 사람은 변하거든요. 자기가 된다는 그 강렬한 의지만 있으면 변해요, 순식간에.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고쳐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뭐 그 친구와 연락을 끊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그동안의 그 5년 동안의 접점이나 그런 연락들이 없었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제가 뭐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 말아야지? 그 친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한 세네 번인가 봤나? 근데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하다 연락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2년의 유효기간이 연락하고 있을 순간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거가 잘못된 것 같고, 저는 2년의 유효기간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연락이 끊긴 마지막 날로부터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진짜 없을 경우에는 저는 2년이 소멸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2024년에 오랜만에 다시 하셨던 남자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케이스는 좀 특이했어요. 그 전보다 발전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했지만, 음. 결국에는 그동안의 약간 정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 접점이 사라지니까 역시 쉽게 서로 연락이 두절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죠, 서로가. 발전을 했죠. 저도 발전을 많이 했고, 그 상대방도 발전이 되어 있었죠. 음.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예전에 또 친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친구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친구가 이제 조금 남자친구 때문에 저와의 중요한 약속과 아무튼 좀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어기고 잠수를 타서 제가 이제 야 너는 나하고 연락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연락을 하지 마라 해서 이제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나도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고 있었다가.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거의 한 5년 정도? 제가 먼저 용기 내가지고 SNS로 걔 번호를 모르니까 SNS로 제가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잘 지내? 이랬더니 잘 지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네 생각이 나더라 뭐 잘 지내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 이러이러해서 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락을 내가 어쨌든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친구가 그 사이에 상처를 받은 거죠. 저도 물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친구도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장기간 연락을 안 했는데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끊겼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3년인 것 같아요. 내가 2년 동안 연락을 안 해도 3년 되기 전에 연락을 하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년 이상 진짜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만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뭐 안 만나도 되니까 카톡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새해 인사라도 그렇게 보내던지. 근데 그 정도도 서로가 3년 동안 안 했다는 거는 서로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음. 서로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니까 3년 이상 서로 연락을 안 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먼저 연락이 왔겠죠. 둘 중에 한 명이. 그럴 때 나든 상대든 뭐 계속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무런 3년 동안 노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될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희한하게 이게 맺어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소중했고 뭐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3년에 한 번, 3년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했었어야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0년 이상 거의, 그리고 또 40년 이상 되게 오래된 친구가 있길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셨어요? 라고 제가 비법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대답이 왔는데 참으면 된대요. 웬만하면 불만을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싸우니까 불만을 얘기하면 그냥 참으래요. 그러면 오래 간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다시 연락하고 싶었던 그 여자의 친구, 그때 그냥 내가 참았으면 지금까지 연락을 했지 않았을까. 뭐 그 전에 끊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세상은 좁아가지고 우연치 않게 길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되게 재미난 게 세상이 좁아요. 3년 이상 연락을 안 해서 인연이 끊겼지만 길 가다가 마주치기는 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정말 소중하고 필요해. 그러면은 잘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동등하게 서로 둘 다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뭐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그것만이 정말 인간관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길어져가지고 1탄, 2탄 나눠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